저도 좀 지금 긴장이 많이 되는데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안 하셔도 돼요. 네. 저는 그 유튜브를 좀 보다가 강화학습이라는 거를 좀 보게 되고 흥미가 생겨서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저도 초보자라서 초보자 입장에서 여러분한테 어떻게 잘 설명하면 좋을까 좀 찾아보게 되었고 이제 유니티로 실습을 해볼 수 있게 좀 했습니다. 목차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일단 강학습이란 무엇인가? 강학습은 이제 머신러닝의 일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뭐 지도학습, 비지도학습이 있는데 강학습은 공부해 보신 분들이 많이 없을 거라 약간 눈에 보이게 되게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여기서 용어들이 좀 나오는데 일단 강학습은 게임에 되게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게임을 하는 에이전트가 나고 이 게임이란 환경이 주어졌을 때 이 게임 점수들이 이제 보상으로 주어지게 되는 거고 내가 이 게임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점수가 잘 나오는지 사람도 배우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나만의 이제 폴리시를 갖게 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게임을 마구잡이로 롤을 좀 처음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뭐 미드에서 유미도 해보고 정글에서 탐켄치를 좀 해봅니다. 그렇게 해보면은 어 이제 제가 잘하면은 제 킬댓이 좀 높을 거예요. 그리고 못하면은 제 KDA가 안 좋고 팀원들이 막 저한테 욕을 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내가 게임을 했을 때 그 보상을 얻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학습이 진행되는 게 강학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 뭐 카직스 정글 같은 이제 정상적인 픽을 하면은 당연히 보상이 좋을 것이고 하겠죠. 그래서 게임에서 이제 객관적인 지표들이 있잖아요. 킬 데스 그리고 내 티어 같은 티어 그리고 뭐 연승을 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내 실력을 알 수가 있고 그 실력을 통해서 실력을 가지고 게임을 했을 때 이제 뭐 보상을 얻죠. 킬댓을 보거나 뭐 팀원들이 잘했다 칭찬을 해주거나 아니면 못했으면 욕을 하든가 해서 이제 판단력이 강화가 되고 그 판단력을 통해서 이제 행동을 하는 게 강화학습입니다. 그래서 이 상벌이라는 키워드가 중요한데 이거는 생활 코딩이라는 다들 아시는 유명한 분이 좀 정리를 해놓은 건데 비지도 학습이랑 비교했을 때 얘는 배움을 통해서 실력을 키우는 것이고 강학습은 일단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해보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것저것 해보면서 그 상과 벌을 통해서 내 실력을 키워나가는 게 강학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벽돌 깨기 고수 다들 벽돌 깨기 어렸을 때 한 번씩 해보셨나요? 이제 구글 딥마인드에서 이 강학습을 통해서 벽돌 깨기 머신을 만든 건데 되게 보면은 흥미로운 영상이 보시면은 처음에 아무것도 몰라요. 이 머신은 도메인 지식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냥 아무렇게나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10분 트레이닝을 했을 때 결과예요. 그냥 계속 벽에다가 부딪히고 이상한 행동을 하죠. 내가 해도 저것보다 잘하겠다 수준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점수가 그 보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2시간 했을 때 약간 내가 하면 저 정도 하겠다 수준으로 지금 하고 있죠. 되게 괜찮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시간 지났을 때 이때 조금 되게 재밌는 행동을 하더라고요.
벽 사이로 넣어가지고 이제 뒤로 벽돌 깨기 개고수의 모습을 머신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원리냐? 다시 말하지만 이 액션을 하고 그 액션을 했을 때 나오는 리턴 값을 통해서 이거를 최대화하는 게 이 강화학습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간단한 예시를 가져왔는데 지금 제가 맛집을 찾고 싶어요. 근데 지금 내가 있는 데는 처음 보는 동네고 핸드폰도 없어서 맛집을 어떻게 찾아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안경을 두고 와서 눈앞도 잘 안 보여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맛집을 내가 찾아가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아까 강학습이 어떤 거냐고 지도학습이랑 비교했을 때 어떤 거냐고 설명했을 때 그냥 해보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 시작 지점이 여기에 있고 맛집이 여기 있을 때 그냥 아무렇게나 가보는 거예요. 그냥 막 가봐요. 그랬을 때 만약 이 지점에서 위로 갔더니 맛집이 나왔다. 여기서 위로 갔더니 맛집이 나왔다. 그러면 이 정보를 저장을 하는 거예요. 이 정보를 저장을 했을 때 이게 에피소드 1이거든요. 이 다음 에피소드에 얘를 물려줘요. 내가 여기서 위로 갔더니 그러니까 맛집을 찾았다라는 거를 알려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가요. 또 막 아무렇게나 가다가 여기서 오른쪽으로 갔더니 내가 그 이정표를 세워둔 거를 토대로 이제 또 학습을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내가 오른쪽으로 갔더니 길을 따라갔더니 좀 좋은 결과가 있었다 라는 걸 알게 되고 또 여기서 또 무작위로 갔더니 좋아 했더니 여기서도 결과가 좋아. 그래서 이렇게 길이 하나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길이. 근데 우리는 좀 얘는 지금 처음 학습하는 거고 저희는 얘보다 좀 좋잖아요. 지금 상태가. 두뇌 상태가.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냥 여기서 직선으로 가면 좀 더 편하지 않을까 하는 거죠. 컴퓨터도 학습을 진행하다 보면은 그걸 알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길이 두 개가 생겼어요. 근데 강학습의 원리 중 하나가 이 점수가 높은 쪽으로 가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점수가 좀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했냐? 했더니 감마를 여기다 도입해 줍니다. 길을 하나하나 건너갈 길을 하나하나 건너갈 때마다 이제 감마 값이 하나씩 곱해지면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감마는 0에서 1 사이 값이거든요. 그래서 감마가 덜 곱해질수록 큰 값이 되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만약에 또 여기서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 진짜 맛집이 이 아랫 동네에 있었어요. 근데 얘는 지금 길을 하나 만들어 놔서 모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했죠. 또 좀 무작위로 좀 더 많이 가보자. 해서 뒤에 좀 더 설명을 하겠지만 이 입실론이란 값을 또 도입해서 처음에는 막 무작위로 많이 가요. 근데 학습을 점차 진행할수록 그 무작위를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게 강학습의 기본 원리인 Q러닝이라 하고 여기 있는 이 값들이 Q라고 하는 값입니다. 그래서 뭐 구글 딥마인드에서도 이걸 통해서 이거를 좀 발전시켜서 알파고를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학습의 기본 원리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 수식은 이렇게 나타내는데 저도 수학을 별로 싫어해가지고 이거는 깊게 설명하지 않을 거고 그냥 강학습의 어떤 원리다 라고 했을 때 내 이 상태, 지금 상태에서 어떤 행동 A를 취했을 때 그 A가 아까 보셨다시피 거기서도 내가 기억해두고 그걸 다음한테 넘겨주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상태 S, T 플러스 1로 전이 된다. 그리고 R 보상이 주어졌을 때 점수가 갱신된다. 그리고 러닝 레이트는 그냥 간단하게 오래된 값을 좀 덜 신경 쓰고 싶다 하면은 러닝 레이트를 높여주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값을 잘 학습을 하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그러면 유니티는 뭐냐? 유니티를 왜 가져왔냐? 유니티는 저보다 사실 여러분들이 더 잘하실 것 같은데 고수분들이 많아가지고 유니티는 그 게임 만드는 툴입니다. 게임 만드는 툴인데 유니티 팀에서 만든 건지 유니티에서 만든 건지 모르겠지만 유니티에 ML 에이전트라는 그 오픈 소스가 있습니다. 아까 에이전트가 그 나라고 했죠? 그 플레이어. 거기서 따온 에이전트고요. 그래서 이걸 사용했을 때 좀 더 복합적인 AI 환경을 구현해서 그 게임에다가 사용하는 머신러닝 AI들을 만들 수 있다라는 취지로 만든 것 같은데 이걸 사용해서 실습을 이따 해볼 겁니다. ML 에이전트가 가지는 장점이 뭐냐? 일단 첫 번째 오픈 소스라서 돈이 안 들어요. 그래서 그냥 이걸 갖다 git 클론 해가지고 가져와서 쓰면 되고 이제 AI나 머신러닝 전문 지식이 필요가 없다. 그냥 간단하게 이걸 git 클론해서 가져와서 사용하면 되고 최소한 코딩으로 이제 파라미터들 아까 나왔던 감마 값들이나 그런 값들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습을 해볼 건데 이거를 화면 공유를 잠시만요. 어, 혹시 보이시나요? 아, 네. 얘들은 지금 이미 아이고 잘 되고 있나? 얘들은 이미 학습이 돼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한번 돌려보면 어, 보이시죠, 지금? 이런 식으로 공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움직이고 있거든요. 되게 귀엽죠? 네. 다른 예시들도 좀 보여주자면 제일 신기했던 게 축구하는 애들이거든요. 진짜 저보다 잘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벽에다가 쑤셔 넣어가지고 공을 넣더라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이미 학습된 애들도 있고 학습을 좀 하고 싶다 하면은 파이썬을 써야 되지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 3D 볼을 학습을 해볼 그 실습을 해볼 건데 이게 잠시만요. 지금 이 화면 안 보이시죠? 잠시만요. 어? 아이고 이거 지금 터미널 안 보이죠? 네, 안 보여요. 이거를 제가 공유하는 법을 잘 배웠어야 되는데 잠시만요. 음, 터미널만 따로 공유하면은 일단 터미널에 이게 파이썬 3.6을 쓰거든요. 그래서 파이썬 3.6을 가상환경에다 깔아가지고 액티베이트 파이썬 36 가상환경을 틀어주고 디렉토리로 ML 에이전트 디렉토리로 이동을 해줍니다. 그래서 공식 사이트에 학습을 어떻게 시키는지랑 설치 방법까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학습을 시키려고 하면은 이 명령을 쳐주면 되는데 id는 썼던 걸 쓰면 안 되니까 gdsc로 한번 해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유니티 로고가 잘 뜨면은 된 거고 여기서 스타트 버튼을 눌러주라고 하네요. 다시 화면 공유를 바꿔가지고 어, 됐다. 보이시나요?
이렇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학습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한 10,000번 정도를 하면은 잘 되는데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그 어벤져스 닥터 스트레인지에서 그 닥터 스트레인지가 그 막 미래에 막 엄청 많이 보듯이 지금 공 계속 떨구고 있는 거예요. 바닥까지는 안 가고 여기 끄트머리에서 끝나면은 학습이 넘어가더라고요. 네,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슬슬 좀 잘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잘 안 떨어뜨리죠. 네. 계속 보면 지루하니까 여기서 끝내고 네.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거를 결과도 볼 수 있어요. 잠시만요. 얘들이 텐서플로우 기반이라 보이시죠? 네. 이런 식으로 아이고 좀 긴장이 많이 되는데 아까 했던 이 테스트 1은 제가 끝까지 한 거고 GGSC가 아까 여기까지 저희가 학습을 진행한 거고 이런 식으로 아까 엡실론 값이 계속 줄어든다고 말했잖아요. 효율적인 탐색을 위해서. 지금 보시면 엡실론 값이 처음엔 높았지만 점점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하면 됩니다. 네. 지금 긴장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땀이 주룩주룩 나고 있는데 네, 감사합니다.